장래를 대비해 가면서 활동을 해 나가야 그 다음에 다음 일들이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자면 61페이지에 나오는 방한 후 미연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미리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61페이지 제목을 보면서 적어도 이 명자가 말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리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본 사람들에 있어 좋은 점, 장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천하가 교화되어져서 마음이 열려서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야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앙이 미리 없어진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뭐냐, 덕화로서 사람을 포용해갖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거기대로 교화로서 천하를 순화시켜서 통합시켜 하는 내용을 쓴다면, 교화로 사람을 순화시키려면 나쁜 놈하고 좋은 놈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목이 다시 말하자면, 첫째로 내 마음이 굳건히 서갖고 내 마음 기준으로 볼 때 좋은 놈과 나쁜 놈과를 구별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앞에 나와 있던 이 호연지기 다음에 나와 있던 제3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장에 관한 공선추 상편에 관한 내용에서 먼저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꼭 여러분들께 책을 읽을 때 그 책 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장의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총론적 부분을 꼭 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단순히 가지고 성경은 51페이지 쪽을 보자면 뭐냐고, 51페이지 쪽에서 보자면 여기서 나온 공선추 중요 내용은 뭐냐면, 인의의 중심으로 하는 사단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단설을 갖고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서 정립시켜 나가는 호연지기라고 하는 자기 내면 세계를 굳건하게 지키는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뭘로 볼 것이냐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 내면에 있어서 정신세계를 어떤 차원으로 구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면서 그 구성원들이 결국은 통합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서야 한다는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3절에서 다시 말하자면 3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이 뭐냐면, 내 내면에 있어 정신적인 주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는 호연지기가 이 장의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아서야 합니다. 뭐 호연지기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호연지기를 써먹기 위해서는 호연지기 갖고 나의 자신을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변을 정리해서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호연지기는 바로 사람을 결합시키는 마음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호연지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이 마음을 통해서 호연지기의 큰 뜻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마음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람의 마음을 결합시키는 것이 덕이다. 그래서 내용도 보자면 중요한 문제는 기는 무엇이고 덕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이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인 여기 명제의 방향은 61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덕으로서 사람을 포용시켜서, 이 덕, 복인이란 말은 감동시킨단 말이죠. 감동시켜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합쳐진 사람들이 모아서 보면 세상의 천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교화, 천하고 화자는 무엇이냐, 가르쳐서 화자, 될 화자는 한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하고 다른 화하고 화는 무엇이냐, 그럼 본질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DNA 내지 직정 요소가 바꿔져 버리는 것을 화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기운을 가지고 남들 심보를 바꿔버리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마음 바꿔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세상을 한 덩어리를 만들자 하는 것이 호연지기를 통해서 교화천화하자는 것이 내용이 되었다.
교화천하 하려면 어떡하냐? 그러려면 마음부터 고쳐야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고쳐야 하고, 사람들 결속시켜야 하고 한 내용들을 수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실천 내지 수양문 2, 3, 4일을 만든 수양문은 제3번에 해당되어진 공손주 3상분에가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과언이 아니어서 맹자를 읽을 때 이 대목을 그냥 수적적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는 짚고 또 짚고 해갖고 무리하게 씹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것들을 통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마음이 섞여지냐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교화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을 중요 말하면 교화천하라고 한다면, 그 교화천하 속에서는 바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마음을 열어주고, 내 자신이 마음을 열어주고 정직히 하고 포용해 하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여기 말하자면 좋은 마음으로 깨지지 않게 화합시키는 방향으로 사람들 마음을 결속시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던 중요한 내용이 바로 61페이지 이 앞에 시간에 끝났던, 다시 말하자면 미리 좋은 점만을 살리고 나쁜 점을 막아내는 방한이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대목에 관해서는 방한, 미리, 장래의 화건지, 병건지가 될 것들, 걱정거리가 될 것들을 막아내야만이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모아서 이상사를 맺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방한, 미견 방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3권은 제4절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해독편에서는 문제가 되어진 것을 다시 공부해 나간 1490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없고 공부를 해갖고 바쁘니까 여기서는 좀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 창조사 하면 취등우 자치멸망이다. 사람이 해야 할 짓거리를 잘못해 놓고 보면 추 창조사, 해야 할 주자는 마땅히 해야 할 주자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짓거리를 잘못해 놓고 보면 그때는 바로 뭐냐, 어쩌나 등우 자치 멸망, 지가 잘못했으니까 가만히 죽으려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잘 알아서 대비해야지, 잘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봐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곧바로 등우 자치 멸망, 지가 스스로 죽게 만들어진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들어갖고 지가 잘못해갖고 조심해갖고 미리 방지할 걸 잘못해갖고 나라를 망하게 한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에서 송나라 때의 위대한 왕인 앞에 인드로 문제 다음에 문제 때에 있어서 이 나라가 송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 멋대로 생각해갖고 이 저질렀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가 저는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누구 일이냐?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본대로 지금 지 마음에 한 사람들 다 잘라내고 뒤집어갖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국가에 영향을 미치겠냐 하는 문제를 현재 우리 입장하고 딱 비교해서 보자면, 송나라 때에서 문제 다음에 문제가 일을 일으켜갖고 말 안 듣는 놈 다 죽여보고 깨보고 나니까 결국은 오랑캐들에 의해서 송나라가 망해가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여기에 있는 해독편 등에 나오는 14구시에 해당하는 공부거리들은 말하자면 옛날 조선조 때 있어서 이루어졌던 구식의 맹자에서는 전혀 보지를 못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전부 필요한 것들을 다 던져갖고 이 공부거리로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빨리빨리 설명해 나가면 보고 싶다. 사람이 주 창조사, 주는 적절하게 행동한다, 혹은 이치에 맞게 행동한다는데 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주자는 행할 일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것입니다. 일을 저질렀는데 창조, 잘못 저질렀다고. 사람이 일을 잘못 저질러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쥐, 등, 우
자치 멸망, 지가 만들어놓은 지가 죽어가는 멸망한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다시 말하면 송나라 후제 문제에 관한 내용을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넌 일개 국가가 요 면제 내후 외환하고 그래서 필수 실시 인정하여야 그래야 존중 인재가 되어야 우기요 거안사위하고 방환우 위전한다. 이 내용은 좀 총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논하고자 하는 것은 한 나라 국가가 요 면제 내후한 국내에 있어서 걱정거리 외환 밖으로부터서 걱정거리를 면제 미리 막아보려고 한다면 요 면제 내후한 한다면 반드시 취임 필수 실지 인정 그 사람들을 포용해 가면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정치 정책 다시 말하면 자기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한 마음을 합치는 정치가 인정이죠. 다시 말하면 인이라고 무슨 사람을 서로 품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수행하는 것은 시행 인정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인데 인정을 실체가 뭐냐? 존중 인재 귀한 사람 지도자가 된 아주 귀중한 사람을 항상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말하자면 우기요 거안사위 그렇게 될 때에 더욱이 요 안것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면서 그때 미리 장차 위험이 올 경우에 대비해 나가는 그러니까 안거하고 사위 여정이 쳐들어온다거나 요즘 말하자면 부동산에 사회 혼란이 온다거나 하는 걱정거리를 미리 대비해가는 정신들을 꼭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방환우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첫째 줄에 나온 대로 국가는 요 면제 내후 외환 거기다 1번을 씁니다. 나라는 반드시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국내에 있어서 걱정거리, 국제적인 외국적 대외적 걱정거리를 항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쓴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내후 외환을 미리 막아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한 동아리 한 뜻으로 한 동아리가 되도록 받아들이는 정책이 인정을 실시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후회를 막고 국민들을 통합시키려면 반드시 백성들을 포용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정책이 인정이 시행이 필요하다. 그 2번을 쓸 수 있다. 2번 한 덩어리가 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뭐냐면 그것을 수행할 만한 똑똑한 경륜이란다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 인재를 3번을 쓸 수가 있다. 적어도 이런 일을 수행할 만한 임금과 지도자 뜻을 맞출 수 있는 인재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인재라고 너무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내버리면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거한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도 따뜻하게 편안하게 있을 때에도 반드시 뭐냐면 사위 걱정거리가 있는가 무엇이 하고 나가는가 하면서 반드시 항상 걱정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궁에 있는 지역에서 옆에서 그냥 수백 명이 그냥 지들이 밀려갖고 발발 죽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 한 자리 않고 자빠졌는 이런 부터는 그것이 여기 있는데도 이 사위는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도 지도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걱정거리를 미리 막아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거한 사위는 항상 같이 한다. 그러면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환우위원 미리 걱정거리가 될 것들을 알고 있다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꼭 찾아갖고 그런 걸 갖고 끈으로 잡아갖고 이용해 먹으라고 부터가 되어 있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론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면제 내후 외환을 적극적이야 할 것이고 그러다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품어야 할 것이고 2번을 쓰고
그러려면 그 중심이 되어진 인재가 존중돼야 할 것이고 상관없고, 그다음은 그 인재는 뭐냐, 일이 편안히 있을 때에도 걱정거리가 무엇인가를 대비해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방환우미연,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항상 세워야 한다는 것들이 말하자면 짧지만은 여기 첫째 줄 반 써져 있는 내용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를 말하고 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잘 다스리면, 국가가 대치 잘 다스려지게 되면은 수야 불감기부,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된다면 누구도 그 나라를 함부로 기부 업신여기질 못한다. 근데 눈티 잡아갖고는 잡아뜯으려고 지금 안 된다. 누구도 역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작은 나라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역사상 소다왕조적 형제가, 그런데 역사상으로 볼 때 아주 많은 나라의 왕조, 임금 국가 체제가 왕조 체제의 흥세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보자면 도여, 차, 제법, 이러한 제법이란 말은 사고방식을 말해요. 제기하는 방식, 즉 이러한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배도인치 거꾸로 무시해버리고,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막아내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이용해갖고 써먹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하는, 아까 말한 방환위연 해가지고 안거에도 사위 위험을 항상 대비하는 걱정은, 다시 말하면 국가민족을 하나의 자기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처리해 가려고 하는 요령적 방법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온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부터 올라갑니다. 남북조 시기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당나라 다음에 송이 이루어지면서 송이 남송 북송으로 갈라져갖고 외세 침략과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서 난리가 났던 지역을 말하자면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남북조 시대는 당나라 다음에 있어서 여러 나라가 갈라져갖고 특히 남조 북조가 다시 말하면 황하 중심으로 했던 나라들이 양자강 중심까지 퍼져가지고 국가 다원적 제대로 갈라졌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말하자면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송나라로 오는 과정을 당송시대를 그냥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남북조 시기에 있어서 송, 무행, 유리, 대장, 영유, 단도제, 송나라에는 한 유리, 대장의 이름을 가진, 대장군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단도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장군이 한 분, 유위 한 분이 있었다. 그래서 타증, 흔수, 송무계, 유유에 번사했다. 그래서 여기 단도제라는 사람은 송나라의 제1첫째 왕인, 다시 말하면 송무제가 초대 왕이다. 송나라에 있어서 첫째 왕이 일대 왕인 송무제 유유를 따라서 근수 가까이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 다시 말하자면 당나라와 관련되기에는 황하 주변의 국가들을 억누르는 쳐부수는데 앞장을 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말하면 타는, 다시 말하자면 단도제라는 사람은 시직부터 층은 일찍이 송나라의 무제인 초대 일대 왕인 유유의 뒤를 따라서 근수란 말 가까이 모시고서 북쪽에 있는 옛날 당나라와 그 잔적들을 청소부터 그러다 보니까 송무제를 모시고 댕겼던 단도제가 두 번 전공, 여러 차례 싸움할 때마다 가서 공을 전제 싸움에 공을 세웠다. 그래서 관지 태위 청군, 그래서 그 관직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임금을 모시고 있는 참이 가까운 총정책 보좌관이겠죠. 그래서 총정책, 다시 말하는 전쟁에 관한 총참모의 입장에서 청군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에가 잠깐 몇 년간 몇 년 동안 막 하다가 사라져 버렸던 제 2대가 있습니다. 2대 다음에 그 2대 이름이 뭐냐면 소재라고 그래갖고 그다음 여기 내용 뭐냐면 2년간 왕노릇 했구만. 여기서 2년간 왕노릇 했던 소재가 지나고 나서는 바로 무제의 아마 그 동생이 아들이나 됐겠다. 아들이나 된 문제가 송문제가 이름이 뭐냐 하면 유용입니다. 유용이 즉위 왕 자리를 이었다. 그러니까 무제 다음에 이 조그마한 잠깐 해먹었던 소제라고 하는 의부라는 사람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뛰어난 임금이었는데 문제가 바로 무제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무제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되니까 이제 송나라는 굉장히 잘 뜰 것 같았는데 문제가 너무 강해버리니까 이를 저지를 등등이 있었는데 이거 보자면 송문제 다음에 문제가 되어갖고 보자 문제는 송문제 유의윤이 즉위가 된 후에 왕이 자리에 오른 다음에 이미 단도제가 명성이 퇴보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왕노릇했던 무제의 수행 장수였던 단도제가 너무도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단도제가 이 명성이 퇴보하여서 너무 알려져서 잘못하면 저보다 더 유명해질 것 같으니까 겁이 났죠. 그래서 요 첫째로는 단도제가 명성이 퇴보하였고 두 번째는 좌우 부장들이 우도 효용 선전이고 그러니까 단도제의 보좌 기관인 부장들이요. 단도제를 보시고 있는 부장들 또한 효용 선전 효용이란 말은 용기가 뛰어난단 말도 되고 선전 전쟁을 잘한다. 그래서 유명한 장수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장들이 다 효용 선전이고 싸움하면 지금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탄적 아자 탄적이란 말은 뭐냐면 단도제입니다. 단도제의 자식들이 아자들이 야, 도, 장관, 정권 모두 다 정권을 다시 말하면 요즘 아버 정치에 관한 군대에 관한 동수권들 지금 부대를 장악을 다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단도제가 유명하고 두 번째는 단도제 부장들도 똑똑해가고 유명하고 세 번째는 단도제 자식들조차도 군대에 관해서 병권을 작전자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위 그러므로 황제가 이 큰 불망심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는 웜에 이것이 단도제가 커져버리면 황제는 여기 말하자면 아까 문제가 문제입니다. 문제 입장에서는 나도 보면 여름이 엎어보면 나는 허수의 왕이 되거나 쫓겨나겠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황제가 되어 있던 문제는 불방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상 조중 일사 대신 벽도가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국에다가 가상의 국에 거기에다가 이 조정 정부 속에서 일사 대신덕 도발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일사는 한 무리요 그 말이에요. 한 무리 대신들이 도발 이 도전적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비판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송문제가 수국이 바로 꼴딱 일어나서 뭘 했냐면 무엇을 일으켰냐면 제도 단도제적 심사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단도제의 마음을 심사를 제도 심사는 생각이란다거나 욕심이란다거나 단도제의 심보를 제도 꺾어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단도제가 꺾어버려야 했으면 그냥 꺾겠습니까? 글로 말미암아서 단도제는 그래서 편상 보자면 앞에 있는 본장 논1 거기 제일 첫째 문장에서 나오는 부분들 편상 문단 나눠보자면 1번을 쓴다면 넷째 줄부터 남북조 시기에 거기다 2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남북조 시대에서부터 4줄, 5줄 밑에 내려가고 송문제가 편파타 거기서부터 3번을 분단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단 나눠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 송문제가 이제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단도제의 사고를 심사를 꺾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다. 거기까지가 여기서 7째 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송문제가 편파, 타, 포착, 파오. 그래서 여러분 단도제가 이렇게 너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장들까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세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되면 왕이 헛소리가 되겠다 싶어서 단송 문제는 편파 곧바로 타는 손을 꽉 잡는다 말이에요. 그 타의 포착 파오 곧바로 단도제를 타여 단도제를 포착 불러갖고 포착 체포한다 말이에요. 잡아들여서 파오 옥에다가 가두었다. 근데 단도제를 가둔 원인이 뭐냐면 제명은 시, 도모, 초반 여놈이 완전히 자기 세력을 확장해갖고 황제 자리를 몰아내보려고 하는 조반이란 말이에요.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명목으로 반역 도모했다는 명목을 가지고서 잡아넣었다. 그래서 접착, 탑적, 아자 그 다음에 바로 곧이어서 접착이 곧이어서 말이에요. 단도제 잡아넣고 나서 곧이어서 탑적, 아자와 부담도 야, 천구, 사피살육하였다. 잡아넣고 나니까 그럼 재판하고 복잡하니까 미리 그럼 잡아넣자마자 그 단도제 세력들을 제거해보자고 했거든. 그래서 단도제를 반역을 잡아넣고 나서 접착 권이어서 타적 아자 단도제의 자식들과 부장 단도제의 부하 장수 부장들을 또 마찬가지로 자식들과 부하들 또 양은 또 였다니까 전부 살육 피 살육 모두 잡아다가 죽여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위험하다고 해갖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보니까 단도제가 피살해서 송조 황제가 자구하여 여기서 바로 수익들이라고 그 단도제가 피살되고 죽고 단도제가 죽게 되면서 피살하니까 송조 황제는 자구하야 단도제가 죽어버렸으니까 안정될 것 같지만은 송나라에 있어서 아까 무제람의 문제는 송조 황제가 자구하야 자기 스스로 파건지를 자구 구했단 말은 끄집어 불러들였다 그 말이야. 여기 구할 붙자도 있지만 여기 어렵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수들을 권력의 위험이 있다고 해갖고 다 제거해버리고 나니까 바로 말하자면 송조 황제는 자기가 화건지를 자구하야 자기 화건지를 끄집어들인 결과가 됐던 것이어서 임형전 그래서 바로 단도제가 임형전 죽음을 당하기 전에 단도제가 탄기 부한 기는 화가 거죠.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가슴에 맺힌 한이 되어서 같이 말하자면 기와 한이 맺혀서 단도제가 말하기를 뭐냐면 여말리 양성이다. 나 죽인 것이 너 풀으려고 죽인 것 같지만 그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내는 바로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대의 말리 양성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로구나. 이 멍청한 놈아,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사는데 너 반역할까 싶어서 걔는 위험하다고 해서 다 죽여버려.
너야말로 너를 지켜주고 있는 만리장성은 네가 다 허물어 버린 것이다. 내 계획 바로 허물어 버린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임금이 불안하긴 황제는 불안할지 모르지만은 전체로 송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가 안보에 관한 보장 체제가 다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음에 북조인, 북위인, 이쪽 위나라, 즉 한강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 북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내용을 다 들었죠. 청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청설 무엇을 들었냐면 단도제 등이 이 기위가 단도제 등의 몇몇 사람들 기위가 정선 정선전적 명장들이 도피 살려 단도제 등 그 몇 명의 능이 싸울 때마다 항상 이겨내는 정은 정복을 정자로 이길 정자입니다. 능전, 선전 싸울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명장들이 도피 살려 다 맞아 죽었다네 라고 하는 소식을 청설 들었다고. 그래 북위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제는 무소의 외구지, 이제는 무소의 외구지 걱정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송나라를 무력에 관해서 방어는 얘기 걱정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무소외지 막을 때 걱정할 것이 없이 이 진공 송국 송나라는 쳐들어가서 쓰었다. 그래서 직도 송도 건강 송나라의 서울 수인 건강 지역으로 바로 위나라의 군대들이 북이후 군대들이 쳐들어갔다. 근데 옛날 같으면 그 단도제가 있고 단도제 부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단도제 자식들이 다 병권 갖고 전쟁을 잘했는데 다 죽여버렸어 지금. 왜냐하면 그들이 적을 막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 죽였단 말이다. 그랬으니까 이 송나라가 어쩔 것이냐. 그 다음 보자면 뭐예요? 차씨의 송 문제가 제후회 살료 단도제 등 기위 장군하고 그래서 이때야 차씨를 이렇게 죽여놓고 나서야 바로 뭐예요? 북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두려움이 없이 무소 외국 걱정할 바가 없이 진공 송나라 수도인 건강까지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때에 송나라의 세 번째 왕인 문제가 그때야 제후회 살료 단도제 그때야 제자는 비로소 제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단도제 등 유명한 장수를 다 죽여버렸구나. 그것을 후회를 했다 말이죠. 제후회 살료 단도제 등 기위 건강 죽였다는 것을 후회하고 나서 그때야말로 의식도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군대는 확실 유여 장성 판 중요. 그때 확실히 든 것이 뭐냐? 인식이 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의식도 생각이 판단이 들었어. 왜? 군대야말로 확실히 분명하게 유여 장성판 중요. 군대야말로 분명하게 유여 장성과 판 같은 말자예요. 장성과 장성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바로 유여 장성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등성 타가 그래서 그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성 위에 올라와서 등성 올라와서 둘러보고 나니까 성은 있는데 성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장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 위에 올라와서 탄식해서는 말이 뭐냐면 다약 단도제가 제적파 파는 뭐 한다고 말하자면 하지만 가령 현재 여가 단도제가 제적파 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하지우 차 어찌 이와 같이 못된 놈들 저기 말하면 북위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갖고
우리 서울 건강까지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나 두려움 없이 난리를 일으켜도 하나 막아내는 게 없을 것이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도제 잃어버린 송 문제가 송국에 올라와서 한시간 말이에요. 하여 단도제가 제적화, 단도제가 안 죽고 여기 살아서가 있다고 한다면, 화는 뭐 한다면 말 가족 공부할 때 단도제가 여기 살아서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송 문제는 시기 대신 도치 국가적사. 그래서 바로 시기 대신 아까 말한 단도제란다, 단도제의 부장들이란다, 자식들과 같은 나라를 지키는 큰 신하들이 대신들을 시기란 말은 못 믿고 질투한다고 말이죠. 단도제는 송문제는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던 신하들 이것들이 나한테 반란하면 내가 못 막아내니까, 그래서 질투에서 못 믿어서 불신했기 때문에 도치 국망적사, 나라를 망하는 일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일어나게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정의요, 이것은 바로 정응료,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땅히 정응료하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건 정응료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천작을 하늘이 내린 재앙은 우가위, 하늘이 내린 재앙도 아주 위험하게 말이에요. 조심, 특히 가위 위반 피해간단 말이에요. 위험단 말은 피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재앙은 그래도 다시 말해 더욱이 애쓰면 가위 피할 수가 있을 거지만, 인작이 자기는 사람이 내린 재앙은 불가할. 한 번 재앙이 오면 그놈은 사람이 내린 재앙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재앙은 정성스럽게 조심해서 피해갈 수가 있지만, 사람이 내린 재앙은 지그들이 저지른 일은 불가할. 다시 지키는단 말이에요. 다시 망한 놈을 살려낼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뜻을 다시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면 불가할, 이런 말을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시 자치 멸망, 이것은 말을 하는, 지가 사람 죽여갖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 죽여나면 자기가 사람이 지그들이 만들어낸 재앙은 그 결과로서 자치 멸망, 지그들이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된 멸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중요 문제는 너무 경계해갖고 질투해갖고 싹 죽여버린 내용들을 보자면, 이제목에 보자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송 문제가 무제 다음에 무제의 신하들 충신들이 굉장히 세니까 자기 말 안 듣을까 싶으니까 다 죽여버렸지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자면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오늘날 이 야당이고 뭔 표들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을까 싶으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지만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보면 다 진짜 큰 차원에서 나라를 지키는, 정부를 지켰던 인재들 다 몰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지휘패널만 데리고 앉았는 그 왕초는 외톨이가 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사람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잘못 저질렀다고 하면, 창조사 일을 크게 잘못 저질러 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자치 멸망, 자기 공동체가 망하는 꼴을 꼴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근데 뭐 이제 이 내용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자면 미리 허용해서 자기 표절, 자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쥐어잡아갖고 말 안 되면 죽인다고 협박해갖고 끌고 가는 체제 갖고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한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체제 하에서 공포정치를 가지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있는 그 나머지까지도 대통령 경쟁자까지도 너도 걸리면 다 잡아도, 그렇게 하고 지금 다 털어갖고 차례차례 잡아놓은 공포적 분위기를 만들고 나면 글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면 끝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
크게 보자면 그렇게 볼 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의 요소들이 다 깨져갖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취지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빠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62페이지에 있어서 그 사문단을 설명했다면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그럼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하지만 믿고 의지하게 제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각자 일을 미리 믿고 맡겨줘야 한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여기 63페이지 이하에 나온 문제는 옛날 2500년 전에 관한 이 고대 국가의 시장 보건 국민에게 설명을 같지만 그때보다 백성들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그들이 알맞게 적당히 조절해 갈 수 있도록 자생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에 관한 부분을 크게 보자면 여기서 5가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가지만을 문제만 먼저 제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맹자왈 전현사능하고 준걸 제위하면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행정 내지 통치 체제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사능이라고 합니다. 1번을 써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 통치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첫째 줄 제일 끝에 보자면 시와 전은,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다스리는 정부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 뭐냐면 여기 도시 시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시자 근본도 뭐냐면 저자 시자입니다. 장입니다. 장거리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먹을 거 물건보다 큰 거 갖고 와갖고 서로 없는 사람들이 바꿔먹어가는 것이 시 저자입니다. 저자는 바로 물건 파는 전방이 있어야 한다. 시와 전방이요. 전이라고 전방입니다. 같이 말하면 장거리와 저작거리와 전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 저작거리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와 저작거리에 관한 것을 2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떨어져 보자면 그 세 번째 줄에 보자면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뒷단을 보자면 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은 세관은 관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무서 관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감독청인 세무서는 관은 증호원정이라고 하는데 감독기관들은 감독만 하지 세금 뜯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감독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을 써야 다시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고 있는 감독기관, 그 관 속에는 무엇이냐면 경찰기관으로 통하고 세무서로 통하고 있는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다가 3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 중간에 있는 네 번째 경자,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용의 중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필요할 때 나라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지 도와주거나 세금 뜯어가려고 하는 것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양에 있어서 농업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는 지들끼리 하게 해야하고 지들끼리 연동 중에서 나라가 얻어먹은 것이지 그 세금 있는 대로 다 뜯어먹거나 아니면 관권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소작제도로 해서 뜯어먹거나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 경자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은 도와줄 뿐이지 뜯어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네 번째 해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줄로 해서 넷째 줄 첫째 있어요. 전과 그 다음에 구리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은 밑바닥에 있어서는 뭐냐면 그 5번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넷째 줄에 있는 첫째 자가 전하고는 구리지포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지만 불이지포란 말은 부포란 말은 남자한테다가 세금 낸 거죠. 주민세입니다. 이포란 말은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한테 주는 가장세와 그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가족 단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비세, 주민세와 이와 같은 것들이 불이지포라고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내용들은 이와 같이 5가지를 가지고서 백성들 다스리는 이상국가 행정체제를 특히 맹자는 5가지의 조세체제, 감독체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에 관한 것은 둘째로, 두 번째에서는 시장관리에 관한 것을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경제감독에 관한 것은 관세 혹은 감독청제로 보고, 네 번째에서는 농사 짓는 데에 관한 보도를 한 것이 네 번째 정책이고, 다섯 번째는 주민세 체제가 다섯 번째.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런 체제를 다 허용해 주되 가능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국가가 적극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유교대학 때문에 중국을 좀 얘기다 보니까 공자님 계신 데나 북경을 돌아다니다가 또 중국 농촌을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서 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농사 짓는 데에 대해 농지세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농지세가 폐지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때 보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다 지들끼리 쓰게 만들고 국가가 세금을 뜯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들이 2500년 전의 내용들이 오늘날에서 중국에서도 농민들한테는 지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농사 짓도록 하는 것이지 세금 뜯어간다거나 현물세 가져간다거나 그런 대목이 현재 폐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말씀 드리고 좀 쉬었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다시 63페이지부터서 63페이지와 64페이지까지를 남은 시간에 오늘 그것까지 끝낼 거야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 혹시 그 조봉은 연락해봤어? 그 메시지만 남겨놨습니다. 뭐 해봤어? 예. 아무 연락 하려고도 안 돼. 예. 카톡을 보냈는데 읽었던데요. 어? 문자를 보내놨는데 읽었더라고요. 안 받아. 읽었습니다. 어? 이게 읽겠어? 예. 카톡을 보내면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는데 읽었더라고요. 메시지 보내놨습니다. 나는 이제 봉은이한테 보내면 그 자체가 오버런데 갖고 다른 연락처 기능이 다 깨져버려. 예. 미안하지만 잠깐 쉰 시간에
예. 그거 전화 한번 해봐. 예. 아침에 전화하다가 화딱 전화하고 다른 지금까지 다 찢어버리고 나니까 그 어제 우리 얘기했던 거 대안을 세운 거 그것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잘 뛸지 몰라. 예. 그럼 요놈은 사무실 몇 달 넘으면 요거 갖고 강원이기 전에 여기다 사무실로 우리가 빌려 써보는 게 그것 좀 하나 필요하지 않니? 네? 축이 아파서 그런지 좀 얘기를 한 게. 이건 누구니? 내가 광주에 산 동안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이번에 눈이. 이번에 눈이 많이 오셨는데도 바라보고 춥고 안 보임? 조용히 내렸어. 세상에 햇빛 쬐는데 나무 위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있는 곰들이 그대로 나도 안 녹더라고. 아주 딱 남양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서만 따뜻하게 녹고 나머지 중간에는 하나도 안 녹아. 포크레인으로 저거 하지만 마. 예? 포크레인으로 전기할까? 그 이제 보다 다 거리마다 전부 눈 치여갖고 그냥 눈덩이가 쌓이대. 옛날 어른들 말하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예전에 운동을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눈이 오셔도 싸납게 안 오고 이건 혼자 오셔서 이 싸납게 내리고 있을 때도 정색 내가 옛날에 안 그랬지만 그렇게 혼에 눈이 내니까 이 몸에 내면은 보다 건강해지고 화목이 일지 않겠다 그래갖고는 내 이 기도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지만 그 하여튼 아파트 앞에 카트 다 열고 태양을 향해서 내가 합장하고 상대하고 충원하고 했던 게 동생 아마 학장님의 기도가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하늘로 바라보고 있어요. 뭔 생각을 하냐 말이. 한마동 지금 막 경기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경제 능력가 있으면은 그 이상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부녀가 하루에 세물 놔두고 썩은 것도 같지 않냐. 우리 인간의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쟁 체제로 가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환경이라든가 자연 현상이라든가 이게 이제 파괴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1인당 2만 불 아니면 3만 불 이런 정도에서 세계가 평준화가 된 거에 나왔지. 28이죠. 계속 이제 어느 나라가 잘 사냐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구상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불까지 가고 북유럽 쪽에 그 많은 것을 소비를 하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고전을 배운 데 보면 이건 그 일종의 그 역행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요거를 키워갖고 내가 얼마 집어먹은 내 몫이 얼마 온 거냐 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갖고 나눠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수준만 항상 여기 지금 저 맹자가 얘기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저 인일이 그 덕성 도덕 공동체가 되어갖고 자연히 수준만 올라가고 그게 만족해버리면 그것은 얼마든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런 싸움이 아니라잖아요. 그 대목에서 무엇이 붙느냐 하면 경청제에 아주 철저하게 싸움을 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 해결 방안은 그전에 그 칼 막스가 얘기했던 다스카프타 자본론이 미국의 3일슨 경제학자에 의해서 25년 전에 받아들여갖고 3일슨 이론에 의해서 칼 막스 이론이 4가지 면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돈이 많이 벌리면 벌려질수록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놈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체제가 누진세율 알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갖고 그놈 갖고 다시 공동체에 뿌려준다면 누진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혜택은 경제 피해가 아니라 항상 전체 복지 수준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 첫째는 3일선에 의해서 받아들였던 칼 막스의 이론이 바로 그 누진세율을 통해서 많이 번 놈이 항상 사회의 가치를 환원시켜야 한다. 그 이론이 있는 한은 이 경제가 싸움이 붙고 서로 잡아먹는 체제가 더 된다. 그것이 이제 첫째 누진세율 안을 칼 막스를 받아들이는데 참이 아니고 두 번째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협력해갖고 키워나가자 하는 협동조합 이론이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그 주식 든다거나 뭔다거나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균형 있게 연결되어 있는 균형 있는 사회보험제도 형식으로 연결되면 사회는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서로 간에 잡아먹는 불안이 아니라 서로 균형이 맞아진단 말이에요. 사회보험 이론에 의해서 자본적인 부가 편중되지 않고 공평되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은 잉여들을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봉사 방법을 강요해야 한다. 그 4가지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미국 경제학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학자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칼 막스 이론이 다스카펜 받아지면서 3일선이 그 교과서를 쓰고 나서 3일선 세상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실이 25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칼 막스 이론 갖고 받았다는 얘기를 대한민국 설명을 안 해버린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자본가하고 농자하고 싸움을 붙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후에 그 사람들 후에 미국이 만들어냈던 방법이 뭐냐면 자본하고 노동하고는 서로 간에 원수가 아니라 타협하면 된다. 그래서 공동결정, 타협 이론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코어디터미네이션이라고 공동결정 이론이 독일 말하면 밑베스밍 이론이 발전해갖고 거기에서 오늘날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사회 균형 이론이라고 발전됐던 거죠. 그것이 노벨 경제학상 원인인데 이게 이제 제도적인 것도 이제 한디 우리가 이제 좀 그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라마다 지금 경쟁이 만족도가 없어. 내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GDP가 높아야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인당 GDP가 3만 원 선이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경쟁이 멈춰야지. 경쟁은 하다 보면은 망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그러니까 경계 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공동체를 인간이 평등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 세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할 표준이 되어진 소득공동 지주의란다거나 이런 것들이 건강이란다거나 구란다거나 나와야 할 거 아니요. 그거 아니라 어떤 극정 상징적인 입장에 있는 것들만 1등만 해주려고 버렸거든요. 그런 점을 보자면 현재 입장들은 보편적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최후의 마지막에 필요한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 얼마냐.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 짜는 사람 누구만 그 얘기만 되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재벌가들이 자기 능력껏 운영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은 마지막에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환원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부자들 존경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인류 부자들 다 그래. 전부 다 그 자기 그 자금줄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재산에 자기가 새끼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재주껏 노력을 해서 벌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사회 환원하는데 그것은 내 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와 부자가 큰 트러블이 없이 한데 이제 우리 사회에 거치면 이제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자의 자식들은 결국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취하다 보면 좀 더 하다가 마약하고 그러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감정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 개인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내 핏줄이 좋고 핏줄에게도 해도 좋고 핏줄 아닌 쪽에도 해도 좋고 이제 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 형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정적 문제는 서로 간에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자 하는 얘기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깨물고 그럼 우리한테 붙은 놈 잘 붙으면 언제 올라가. 불평등을 항상 전제로 하고 보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에서 불평등 말고 보편적인 논의를 하자. 그 대목을 항상 그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지금 현재는 보편적으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표준을 만들자 하는 얘기를 지금 논의를 한 게 왔는데 그 얘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래도 각자 해갖고 균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논리로 항상 뒤집어 버려. 근데 그 대목을 근래에 와서는 그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논의하지 말고 보편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얘기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항상 이제 대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 현재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바로 뭐냐면 자본가 왕초, 노동자 왕초 갖고 지들끼리 왕초 갖고 왕초들끼리 주도권 잡았었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탁 틀어놓고 볼 때 니꺼 다 틀어놓고 볼 때 어떤 것이 표준이냐 그 차이가 얼마나 났냐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앞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제기했던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3.1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미국 에코노믹 경제학 교과서가 결국은 칼박스 이론을 받아들여갖고 보편적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를 수정해 나가자. 이런 건조 나오게 되겠다 볼 수가 있다. 자, 그걸 놔두고 이 내용으로 지금 수정해 가는 과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잘짠 놈만이 아니라 너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우리한테 들이쓰면 우리의 표준에 얼마나 차이가 편차가 있는 것을 줄여갈 것이냐 문제로 접근해 가는 것이 여기 내용에 해당합니다. 63페이지에 하단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앙지 약후은 사사성패다. 자, 약후 부모와 같이 우리를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지급해줄 주도권을 잡고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모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한테는 최소한도 공평한 표준에 따라서 복지를 안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 관한 부모관,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부모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새끼들만 지금 해만 작작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보편적인 기준이 가야 하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우리한테 전체 모든 국민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표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보편적 표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에서 근본적인 방향은 뭐냐, 보편적인 표준.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자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뭐냐, 그 중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 표준은 뭐있고 미국 사람 표준은 뭐있고 일본은 표준은 뭐있냐, 그것 갖고 표준 차이가 왜 생기냐, 이거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이 오늘날 지금 인류 평등에 관한 인류 공동체에 관한 방향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2500년 전에 맹자님 말씀하셨던 인류 공동체의 문제를 탁탁 들어가고 한덩어리로 보자. 그것을 단합시켜갖고 너와 나와 이 새끼 우리 새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 한덩어리로 보자. 그것을 그 표준화시키는 보편적인 표준화 기준을 발상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 한덩어리로 봐갖고 그 사람들에 관한 표준을 향해서 편차를 수정해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 오늘날에서 인을 중심으로 오는 대동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접근에 관한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믿고 단합해 나가자, 이상국가를 맺는다는 것이 여기 말인 64페이지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냐, 각자가 있는 곳에 관한 기능들을 보편화시키고 편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커다가 혼자 독점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독점하는 언더프리지를 만들어갖고 못된 짓을 사람들은 나쁜 놈으로 몰아쳤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해보자면 이거 나와면 63페이지 밑에서 5째 줄부터 올라갑니다. 먼저는 보자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회 경제 구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기준으로 보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적어도 큰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어질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본다. 전체를 패거리가 아니라 전체를 공정하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현이라고 했다. 공평하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어지른 사람이라고 본다면 공평한 사람을 존경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 공평하게 능률적으로 할 때에 사능이라고 했다. 그래서 존현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공평하게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현과 능을 받들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준거리, 계위, 그 현능을 가진 사람들이 뛰어난 어른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 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로 준거리,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같이 말하면 국가행정에 관한 것을 전제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하지사, 지도자들이 공평하고 편안하게 만들어간다면 천하의 인재들이, 천하의 인재들이 대결, 그러면 찍었다. 나도 갈란다. 그래서 천하의 인재들이 다 즐거워하고 결이라고 하면 합의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원, 입, 기, 조이, 그 정부, 그 임금 밑에 그 조정 아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원, 입, 기, 조야, 조이, 그 정부 밑에서 자리를 차지한다. 원입이란 말은 설 자리를 차지한다.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첫째로는 원시부터 고대 공동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뭐냐, 공동체를 주관하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를 주관하는 지도자가 지기 패거리만 돌고 말하는 뜻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공동체 지도자는 현하고 능하여서 바로 그 사람들은 천하에 그 사람들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하의 일을 받을 때 사람들은 계열 모두가, 열이란 말은 시기에 질투하지 않고 믿고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 열 속에는 믿을 신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원, 입, 우, 기, 조야, 그 조이,
그 정부 밑에서 그 왕 밑에서 눈물 보내간다. 제일 첫째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존현 대목이 나와 있는 데선 그 국가의 행정 정치 정책에 관한 것을 정책을 중요시 공평한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전 시는 저자 시 그러니까 장거리란 말이에요. 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오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물자 갖고 와서 물자와 물자를 교환해 가면서 세상의 물자 혹은 생존에 관한 자료들이 서로 보완되어지는 자리가 저자가 시다. 저작거리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저작거리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보다 전이라고 했다 합니다. 뭐 전부터 싸전, 마전, 문전, 예, 이와 같은 것들은 물건 파는 자리가 물건 교환하는 자리가 전이다 합니다. 그 교환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그 자릿세만을 받을 뿐이지 그 외에 그 세금을 뜯어가는 짓거리는 안 했다 합니다. 옛날에 세금을 뜯어가는 짓거리 하면 그것은 백성에 관한 수탈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시와 전이 있고 시와 전을 만들었고 너희들끼리 장사하고 교환해 물물 교환해라 해놓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는 부증 뜯어가지를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작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시장거리는 지기들끼리 물건 사고 팔고 하지 세금 뜯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야. 원래 근본적으로 시장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시장거리에선 세금 뜯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특별한 경우만 세금 뜯어가고 뿐이지 자릿세만을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법이 무전 그러니까 법이란 말은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나라가 국가가 권력자가 장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다. 이건 법이 무전이란 말은 국가 권력이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됐을 때 즉 천하지상이 대연 그래서 세상에 그거 가면 세금 안 뜯어가고 마음대로 장사하라 그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이 다 대연 다 좋아가지고 그걸 모아갖고 그래서 원창우 기시 그래서 장거리에 저작거리에다가 장은 감출장짜리만 표철장짜리다. 그 시작거리에다 저작거리에다가 앞으로 팔 물건들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챙겨놓고 또 팔고 또 저녁에도 닫혀놓고 그렇게 짓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저작거리에가 농산물 이 관리소에가 모든 앞으로 팔아먹을 것들이 거기서 다 저장되어지고 보관되어졌다. 장자는 저장 보관되어졌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작거리에가 물건들이 모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이란 말은 이 세관 관자 혹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하는 관문이 관자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감독관처럼 들락날락 물건 왔다 갔다 하는데 세관을 편향은 세관이라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이 감독할 기자 살필 기자 감독하면서도 불증 증수 세금 뜯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무엇이냐 앞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통과 안 통과 그렇게만 보지 세금 뜯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지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물건 왔다 갔다 하는 여는 여행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세금 안 뜯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치기만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좋아라고 했다. 열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원출구 기로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한 통행 지역에 어디든지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 그쪽에 가려고 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 동서양에 왔다 갔다 하는 옛날 말하면 그 해양으로 그 비단길 같은 것들이 좀 옛날 말에 실크로드 같은 것들이 바로 왔다 갔다 하게 지기들가 물론 팔아먹게 했지 어부한 놈한테 뜯어먹질 않았다는 대목이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관일 때는 관 통과한 지역에서는 최소한도 신고를 한다거나 수수료만 받지 세금 뜯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이 부증이라고 합니다. 증자는 두인별로 받던 자는 정복을 정자로 되고 세금 뜯어가 증자로 되고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물건이 거래되고 사람도 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누구든지 원출우기로 그 길로 왔다 갔다 통행을 한다.
무역하려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그 길로 왔다 갔다 한다 무역한다는 뜻도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교환체제 전제로다면 경자는 바깥경자죠. 경자는 조이 불세. 농사 짓는 데에 대해서는 농사철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나 국가가 도와줄지언정 그놈 갖고 도와줬으니까 세금 뜯어내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가서 곡굴한다 중국 농토를 지내다니면서 볼 때마다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는 백성들이 농사 지어갖고 수출하면 백성들 먹여 살리니까 거기서 이제 세금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전체에서 깜짝 놀란 사실은 농지세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얘기를 제가 15년 전에 듣고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농민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정부가 보조를 해줄지언정 세금 뜯어가진 않았다는 뜻이고 우리나라 지금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것도 또 근본적으로는 농사 짓는데 보조를 해줄지언정 세금 뜯어가려고 거기다 팔아갖고 장사해 먹으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무엇이 문제냐. 농약이란다거나 기타 뭐 갖고 넷대로 붙이고 그 팔아먹는데 승인해주고 해갖고 너무 많이 세금 흩어가는 점에 있어서 여기 말하자면 정의 초가 원칙인데 그거 아니라 세금 뜯어가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요즘은 지금 협동조합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갖고 없어가는 대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는 농사를 감독하는 경작자에 관해서는 국가는 보조해 주는 게 핵심이 있는 것이지 세금 들어가는 데가 핵심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천하지 농계열 천하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도움을 받기만 하고 뜯기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정전제에서 보자면 9사람이 모아갖고 다시 말하면 열 사람이 모아갖고 가운데 딱 같이 경사 짓고 나머지는 지들끼리 다 지목시키고 그래서 국가는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갖고 남은 놈만 얻어먹는 것에가 농사의 기본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나라가 근본적으로 훑어먹는 것은 않는다. 그러면 보자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야? 봉건제도는 그놈을 나라가 중심이 돼갖고 농민들한테다가 그 다음에 소작을 줘서 그 사람들 농민을 훑어먹는 체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봉건제도가 갖고 있는 병폐가 아무리 지금 하산 선생이 뭐라고 설명하지만 그 대목을 좀 제대로 처리를 못해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이란다거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금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밑에 둘째 줄에 있는 대로 리포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포가 있고 리포가 있습니다. 부포는 남자 사람에 대해서 가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를 부포라고 합니다. 포는 그때는 세금을 뭐냐면 백자치로 세금을 물었기 때문에 부포라고 한 것이고 리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땅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리포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리포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도 공동체 유지하기 위한 국가기관 유지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민세다. 그래서 부리포라는 것은 현대식 말로 설명하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민세다. 그 어떤 체제건 적어도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다가 자기 호적을 등록해놨으면 호적 등록해놨으면 거기서 주민세를 내는 것이다. 그것이 부리포다. 이런까지 합쳐놓고 보자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대로 국가가 백성들 사회에서 감독해야 할 내용들은 크게 나누어보자면 5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서 국가는 5가지를 통해서 좋은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가족제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국가가 즉 감독관청은 뭐냐면 부모관이다. 행정처는 부모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부모관이니까 부모 역할을 담당하다 보면 약 사부, 부사,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사사필성 하는 일마다 여기 사사는 이 성질사자로 봉사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백성들을 살피고 걱정해주는 일마다
믿음이 가서 불로 인해서 사사필성이 되는 것이다. 그 기본적으로는 맹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라 했냐. 개인적으로는 걱정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서로 간의 협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로 보자면 반드시 뭐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이쪽 협동조합 이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서 5째 줄부터 보자면 밑에 4째 줄 보자면 이와 같이 주민세까지 받아들인다 그러면 즉 천하지미 계열 모든 백성들이 다 최소한도 다시 말하면 이 부잣집이나 양반집이나 백성들집이나 똑같이 주민세는 평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세금을 내고 나서 나나 천하 세금 내는 인투세는 똑같다. 그래서 기포해가지고 그래서 원이지 맹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맹 백성은 제일 밑바닥의 백성은 맹이라고 했죠. 제일 밑바닥의 백성이 그 나라 백성이 되고자 그 나라의 국적을 얻고자 노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친, 능, 행, 차, 오자 여기서 주는 결론입니다. 앞에 들었던 5가지 아까 말하자면 행정적인 면, 저자에 관한 면, 그 다음에 국가 경제를 넘어서는 관청 감독관, 그 다음에 농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주민세, 다시 말하면 주민 등록 이와 같은 것까지를 해가고 5가지를 가지고 능이 잘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능, 행, 차, 오자 5가지에 빠짐없이 다 연결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나라가 잘 되면 이웃 나라에서도 그 나라를 살피고 공경하게 된다. 그래서 즉 인국도 이웃 나라에서도 이웃 나라 백성들도 상기약 부모님 우리도 저 나라 돈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이웃 나라 백성들도 이 같은 나라 5가지 행정을 잘하는 나라를 부모 나라처럼 우러러 보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그 나라들은 뭐냐면 약 부모 그 다스리는 나라를 부모 나라 3등가로 설명하게 변경이 되는 것이고 설기자재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해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 본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물러보는 나라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나라를 대해서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기제자 자제를 데리고서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자유생민 이래 이 세상에 나라와 백성이 생긴 이후부터서는 미유능제자여라 그렇게 해갖고 능제자 제란 말은 목표에 달성한다고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백성적 자세로서 난 사실 부모 입장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쳐들어가갖고 쫓아내버리고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능제자야. 다시 말하면 부모같이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 몰아내갖고 성공한 예는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 이와 같을 때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다스리는 행정을 할 때 여차하면 즉 천하에 모든 백성들을 자기 가족처럼 다스리는 임금한테 지도자한테 대해서 원수로 적으로 삼아 공격한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천하에서 모든 말하자면 중요한 내용은 나라나 백성이나 한 가족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때에는 바로 백성과 지도자와 사이에 있어서는 공격, 방어, 즉 적의 관계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즉 천하에서 이렇게 가족같이 형제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원수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64페이지에서 그렇게 보자면 천하자 세상에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백성 다스리는 사람 뭐냐? 자기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다. 이 사람이 천지다. 하늘이 보낸 이자는 공무원이라는 뜻도 되지만 심부름꾼이란 말이죠. 하늘이 보낸 심부름꾼인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연이 무왕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노릇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의야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명령 강제하고 미워하고 그 수탈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는 백성과 지도자는 원수 관계, 적우 관계가 되지만 백성을 자식처럼 한 가족처럼 다시 말하면 관리가 부모관 하늘을 대신해서 자식을 살피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 백성과 그 다스리는 관리와 사이에 있어서는 적대 관계가 있을 수 없고 이런 마음을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사람들은 천리 하늘이 보낸 심부름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과장하자면 천리를 천사라고 해서 사자 심부름꾼 사자 붙일 수 있는 거지. 천사나 천리나 하늘의 심부름꾼이다. 여기에서 보자면 이제 64페이지 둘째 줄에 보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전은 도대지 일호 평민이 소유적 방옥 한 가정이 일호란 말은 서방각시가 데리고 있는 새끼들을 합쳐서 그 호자는 몇 장문이죠. 문 하나 속에 서방각시 새끼들이 한 방에 한 개씩 들어가 사는 것이 호입니다. 그 다음에 호가 두 개 있으면 문자가 됩니다. 호가 둘이 있으면 문이요. 그러면 두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한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족만이 아닌 그 우대의 부부가 의해서 만들어놨던 형제, 자매, 이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호가 아니라 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중이라는 말은 호에 비해서 여러 세대 내지 여러 부모 집단이 모아져 있을 때 이것을 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와 부와 모와 자식이 한 방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주 단위를 말하자면 방옥을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전이라고 했던 것이고 이 전에서부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눠 먹은 것들이 다 저자가 됐던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크지만 전이 크지만 방옥이 크지만 택번이 돼갖고 이제 큰 시장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범, 지, 성읍, 금이 그래서 이거 저자가 크지만 그 바로 성읍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 크지만 임금이 사는 지역까지 발전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생존을 다시 물건이 거하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전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번역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시간 나가보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제가 설명해서 이 부분이라도 영문이라도 끝내고 마쳐야겠습니다. 맹자가서 말씀하시기를 존중현인하고 이명능인하는 별출적인이 제위 제한다.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서 관리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갖고 부려먹게 된다면 그러면 자연히 능력이 있는 걸출적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윗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걸출적인 인이 제위 자리에 다스린다.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남아 이렇게 된 그런 즉만 남아 천하적 사인이 보배 보훈하고 이렇게 될 때 천하에 있는 사인 관리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 공직자들이 보회 보훈 차례차례 모아서 관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현이고 능인들이 모아고 걸출적인들이 모아들게 되면 모두가 보회 보훈 의원이 모아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 놈들 높이 올라가게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활동이 양성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것이 천하 사람들이 모아지게 되면 여기서 도회, 보홍 사람들 자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차 원이도 나게 조정 거주관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원이도 가서 어디가 저 조정 저 임금이 있는 정부 밑에 조정 밑에 가서 주관
관리 노릇을 해야겠다고 또 이도 원의도 희망을 가지고 보다 모아들게 된 것이다. 거기서 제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뽑아갖고 아까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존중현이라는 것이 관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존중현이 1번을 썼습니다. 그것은 관직 자리다. 두 번째는 시장, 저작거리. 시장은 저작거리에 관한 것을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보다는 관타라고 하는 말은 세무서라는 뜻을 잡고 있다. 세무서, 세금 뜯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바로 밑에 줄이라면 대우, 총전, 농사 짓는 집 뿌리고 하는 농사 짓는 문제 감독인데 그 밑에 줄에 보자면 거주적 지방, 주민들이 거주적 지방, 사람 사는 곳, 인도체, 이와 같은 다섯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부분 보자면 첫째로 관직을 중심으로 보자면 1번을 쓸 것은 어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아두는 그 중에 걸출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아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게 되니까 그쪽에서 다 그 속에서 잘난 놈이 들어가서 관직, 그 주관, 관리를 맡고자 해갖고 그쪽으로 모아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작거리가 발전해야 인재들이 모아서 국가의 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시장은 저 시장 왜 사람이 오냐? 옛날부터 왜 사람이 모으냐 하면 물건이 모으고 거기 없는 물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 구하기 위해서 물자 가진 사람들이 팔라고 오고 살라고 모아두기 때문에 이 시장이다. 시장이라는 한 말은 저작거리다 말입니다. 옛날 고대국가부터 국가가 모아두기 위해서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서 사람 모아갖고 얻으려고 물자 얻으려고 왔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장사 거래에 의해서부터서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공장소, 제공장지, 그러면 물건 팔고 사고 하는 시장,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장지가 제공되면 물자 놔둔 것이 나와지면 거기서 그 다음에 전방 대물, 거기서 물건을 벌려놓고 대물 팔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다 말입니다. 화물, 대물이 아니고 화물, 팔자가 됐자고. 그래서 화물 물건들을 거기서 화물들 벌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건들 벌려놓는단 말은 거기서 다른 말로 하자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거기서 세금으로 뜯어간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조, 그다음에 임세, 그래서 물건을 세금으로 뜯어가고 팔고 세금 뜯어가고 하기 위해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물건이 교환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여기 말하면 시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조, 규정, 가격. 그래서 그때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감독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뭐야 한 다음 표준 가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의조,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비추어서 가격을 결정한다 말이야. 그래갖고 수구, 그다음에 대소, 화물. 그럼 수구는 사고 팔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팔고 사고 못 오고 있는 것은 안 팔린 것은 거기다가 보관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대소 보관해 놓고, 화물 보관해 놓고, 물건 팔고 하고 보관해 놓고 하는 것이 그 시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사 화물이 적합제 화장. 그래서 화물이 바로 거기서 억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말하자면 못 파먹은 다 거기다 놔두고 온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언제든지 갖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팔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대목에 시장의 기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남아 천하적 상이 이런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천하적 장사꾼들이 보해, 보흥, 그거가 뭐든지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천하적 장사꾼들이 바로 보해 모두가 보흥은 기분이 좋아갖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보해 모아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원이 화물
전방하고 제 나계 시장 상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거기서 화물을 갖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거기다 놔주기도 하고 해서 시장에 상료 모든 원하는 물건들을 저작거리에다가 상료란 말은 제공해 줄 수,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시장거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팔고 사고 할 때에는 그 감독관청이 뭐냐면 관카입니다. 카라고 하는 말은 상하가 합쳐갖고 그것이 카드 갖다 대지만 장사꾼 하지만 차와 같은 것들 있으면 집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관카란 말은 물건이 교환하는 것, 그것은 특히 아까 얘기한 시장은 국내에 있어서라고 한다면 관카라고 하는 관은 하나의 집단 국가 내지 관리 경영이 지역이 바꿔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관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카란 말 다른 말로 세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관이라고 하는 데서는 즉 검사 물건이 이 나라 물건과 저 나라 물건과 갈 때는 감독관청에서 국가에서는 그것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 물건이 적격이 되냐 품등이 어쩌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세금 뜯어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 불증세 검사를 하긴 하지만 검사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으로 뜯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 천하적 여객이 토해공 그때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국내 시장에서는 일반 장사인데 여객이란 말은 밖에서 국가 세관을 넘어서서 나라와 나라 경계를 넘어서서 왔다 갔다 해서 물건 사고 팔고 온 사람들은 여객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서 가서 물건 사고 사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객인데 이런 사람들이 고해 모두가 생기를 가지고서 모아들게 된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국내 시장을 시장이라고 한다면 관카라고 하는 것은 국제시장 경제와 경계를 혹은 다시 말하면 옛날 왕국과 왕국을 영주와 영주가 다스리는 경계를 지나갈 때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을 관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일종의 국내 시장이 국제시장적 형태로 바꿔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가 넓어지면 그 다음에 시장의 물건을 렌트하고 팔고 있는 생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대우 종전적인 들판에다가 논에다 밭에다가 씨 뿌려가지고 거기서 걷어들이는 수확해갖고 파는 사람 즉은 농민입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지요 타문들이 조경공전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전을 경작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면서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공동적으로 경작한 것이 공전입니다. 그 사전을 경작해갖고 거기서 공동적으로 경작한 것들은 뭐냐? 영주란다거나 국가한테 나라에다가 바치는 다시 말해 생산물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공물세가 됐던 것이 공물세도 됐지만 엄밀히 보자면 그것은 농민들이 경작해갖고 바치는 것이지 국가에서 뜯어간 것은 아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씨 뿌려갖고 농사 짓는 것은 지기들 것은 지기들끼리 나눠 먹되 나라님에 대해서는 함께 경작해갖고 그놈을 나라에다 바쳐서 그게 바로 말하면 공전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전과 사전을 구별하면 공전은 사전 가운데다 딱 시행정자 넣어놓으면 가운데다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9개의 지역을 딱 나눠가지고 9개 지역의 중간에 가운데 하나를 8분 2를 공동 경작해갖고 나라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각자가 나눠먹는 것을 정전제, 시행정자는 정전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적인 경작에 이루어진 국가에 바치는 공적 생산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전적 제도가 쓰여지면 공전제도는 뭐냐면 불정증수의 사전적 보세 이것은 바로 말하면 개인의 농사 지었던 것에 관해서 세금으로 뜯어간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정전지에서 있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해서 옛날 고대의 세제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서 억지로 뜯어간 것이 아니라 지기들끼리 경작에서 남은 것들을
국가에다가 바쳐 나눠먹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천하적 농민은 농군 그렇게 될 때에선 이러한 천하의 농부들은 천하의 농부들은 도회 고흥 모두가 한테 모아갖고 여러분 나라에다 바치자. 그래서 기분이 좋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공전제도가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제 나양적 전야리 경동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동적으로 경작했던 이러한 전약 들판에 있는 공동적으로 경작했던 땅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찌를 뿌려가지고 나라에다 바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전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문 사람들은 거주적 지방,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원류 노역파 노역제와 액외적 지세, 어떤 지방에 가면 특별히 그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역을 지키거나 그 사람들 잡아다가 여기 액외적인 지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보자면 앞에 있는 노역제는 하나의 숫자 남자한테 내는 부세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얼굴 없는 세라고 한다면 땅에 산 거주지에 의해서 세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좀 자세히 설명하기가 해야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방에 대해서 세금되는 것은 크게 나누어 보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부역세,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노력으로 세금 내는 부역세가 아니고 그다음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관한 인두세입니다. 인두세와 그쪽에 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 또 다시 말하면 인세와 역세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 말하자면 하나는 기압이 붙자 부세라고 하고 하나는 마을이자 이세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데 비유해서 편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류 노역세가 아니다 한다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한 가정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를 부세, 지압이 붙자 부세라고 합니다. 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세, 마을에 들어가 있다면 주미세랄까 미세가 있고 해서 부세와 미세의 지방세 제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세금을 물게 되는데 이건 남아 천하적인 인, 그러면 어떤 천하의 사람들도 도해 공 기꺼이 이와 같은 인세와 이 마을세와 인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이 내용으로 보자면 어떤 백성들도 다 이와 같은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면 이와 같이 얘기했던 것들 말하자면 진, 능주도 저 5개 방면 5가지의 방면에 관한 주도 두 사람은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물음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음세 제도가 있는데 남아 인국적 백성들도 시회 상경랑 부모 인장 경앙 타료, 그래서 이웃나라의 사람들도 이웃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모 모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주민세 내는 것, 인두세 내는 것들, 마을세 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꼭 지 마을세만이 아니라 이웃마을세에 대해서 가지고 다 마음 속에서는 자기 땅에, 다시 말 이 속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귀속되어지는 관계에 관한 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최후 밑바닥에서 소속감을 갖고 훈련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 보자면 인부군 요상 설령 저양적 백성 내공타타. 그런데 이웃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요상 설령 저양적인 백성, 지금 백성들을 갖고 가서 백성들로 내공타타 이웃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나정상수 이와 같이 데리고 가서 공격하려고 할 때, 이웃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설령 계자 거공 타타문적 부모 이와 같은 것들 서로 간에 이웃나라 좋게 지낸다고 할 때, 이웃나라에서 서로 간에 형제같이 부모같이 좋게 지내는데 공격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놈들은 그 사람들 동원해서 가서 이웃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령 계자 자제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를 공격해라는 것처럼 좋게 이웃나라 한 형제 같은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이럴 때에도 자유인류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웃나라를 가서 공격하는 나라가 보자면 서로 좋게 사는 지역에서는 성공한 예가 없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류 능성공적 이런데 이웃나라에서 서로 부모 자식같이 지내고 있는 나라에서 자식이 부모 공격하게 해갖고 성공한 예가 없는 것이다. 저양적인 상저양 취능 무적 우천하 그렇게 해서 이웃나라 사이에 있어서는 부모 자식 나라가 원수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양적인 이와 같이 부모 자식같이 같이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우러러고 될 때는 서로 이웃끼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나라에서는 상저양은 취능 무적 우천하 그렇게 되면 이웃나라에서 서로 좋게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공격해서 난리를 일으키고 하는 싸움이 적이 되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적우 천하적인 제 세상에 이웃나라끼리도 이웃 마을끼리도 서로 간에 적이 없는 천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공요 천사명적인 이렇게 해서 하늘 뜻 받들어 보시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공요 천사명적 하늘이 주신 사명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경우에 있어요. 이 하늘 뜻 받은 사람들이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서로 간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지 않고 부모 자식같이 공격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땅들은 바로 같은 땅 속에서 바로 뭐냐면 천명을 받드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 이 무저고 천하적인 적이 없는 천하 사람들은 바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 천명을 받들고 있는 상천사명적 하늘이 준 사명을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양의 한 불능 징왕적 이렇게 서로 받들고 내가 사는 것은 하늘 뜻 받들고 사는 같이 받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 여기 말한 대로 저양 한 불능 징왕적 이렇게 살 때에 징왕 왕노릇을 못할 사람은 경내 원류가적사 이런 상황 속에서 왕노릇을 못한 다시 말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평화스럽게는 왕노릇을 못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럴 때에는 왕이 없어갖고 무질서진 혼란이 되는 세상은 오질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능히 아까 얘기했던 천명을 받던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왕노릇을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는 이 속에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원수가 되어갖고 싸먹고 사는 사람도 없다 하는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아까 5가지를 통해서 한 나라 한 뜻이라고 한 같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원수지고 불평등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나름대로 설명하자면 63페이지에 있는 대로 안기 약구하면 사사성 필성이다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맹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상국가관 같이 말하면 백성들이 나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친형제와 같이 이상국가 된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해서 지금 양해를 구호장 시력이 떨어져갖고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헛소리를 덜 했습니다. 오늘 이건
28일까지 오고 이 다음 시간에는 보면 이제 매니저는 또 4주에 10년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 하단 상단까지 일단 넣습니다. 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들어서 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경이 제 안경이죠.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점점